사실 이제 대통령이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그걸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인적 쇄신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서실장을 누구를 할 거냐 하는 것을 국민들이 지켜봤는데, 만약에 저 정도 비서실장이면 대통령이 바뀐 것도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절호의 찬스였는데, 첫 단추부터 나는 안 바뀌어 하고 보여줘 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지난 휴가 때 참 재밌는 책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부시 대통령 때 수석보좌관 했던 제임스 베이커라고 있어요. 국무장관도 했죠. 아주 역사상 최고의 비서실장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두 대통령에 걸쳐서 비서실장 역할을 했는데 이런 말을 남겼죠. 나쁜 결과를 막을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비서실장은 늘 노맨, 게이트키퍼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노맨, 예스맨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게이트키퍼. 이렇게 탁탁탁탁 걸러가지고 최종적으로 조율된 말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 그걸 비서실장이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비서실장은 그렇게 못했지요. 노를 못했지요. 그리고 제대로 게이트키핑을 못했지요. 그 결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버리고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막 나가고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를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양보하고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의료개혁 가지고 국민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 상황에서 담화라고 나와가지고 52분간 혼자 떠드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얘기거든요. 제임스 베이커 한마디만 더 소개할까요? 레이건 대통령 장례식 추도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누가 자신의 라이벌 선거 참모를 2차례나 했던 사람을 자기 비서실장에 임명하겠나.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자신을 비서실장에 임명했는데 그 전에 선거 참모를 반대편에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너그러이 노맨을 받아주던 그를 위해서 나는 8년 매일매일을 노력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노맨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노맨을 받아주는 대통령,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8년 동안 매일매일 노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노맨이 필요한데 노맨이 없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인해 장막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구누구 만난다, 어떤 사람 만난다, 그런 얘기 듣고 있어요. 그런데 시중에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 참모들이라고 말 한마디 못하지요.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만 만나서 얘기한다고 하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민심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 이야기 또 하나 해드리면, 우리나라가 IMF 참 어려운 환란을 겪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런 걸 지적하는 분이 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다 없앴죠. 경복궁도 무너뜨리고 남산의 외인 아파트도 폭파하고, 그러면서 나는 안가 정치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안가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궁정동에 안가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했던 곳.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밤에 그냥 일찍 들어가서 TV 보고 뉴스 보고 그냥 자는 거예요. YS는 평생 정치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안가를 꼭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했는데 굳이 안가를 없애지 않았다면 관제나 이렇게 집무실에서 나와가지고 저녁에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동지들이라든지 또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면, 어이 YS 지금 심상치 않아. 이러다가 완전히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가 파다하네. 시중에 사람들은 다 듣고 있는데 대통령만 모르고 있었다가 당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 앞에서 누가 우리가 곧 지금 바닥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너 책임져 그러는데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공간을 두고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없애버렸기 때문에 못 들었다가 결국은 IMF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왜 청와대 나왔습니까? 소통하겠다고 나온 거였잖아요. 그러면 좀 얘기도 듣고 여러 사람 만나서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듣기 좋은 사람,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만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 좀 그만 좀 만나라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조국 대표 10가지에 그런 거 들어있기도 해요. 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내부에 구중권한 노면이 없으면 밖에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당정 관계거든요. 결국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가는 과정들을 보면 점점 더 그 답안지와는 멀어져 보입니다. 일단 오늘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황우여 그 전 대표입니다. 황우현 대표는 굉장히 다선 의원이시기도 하고 원내대표도 했고 당대표도 했을 정도로 경륜은 높지만 별명이 뭡니까? 어당팔입니다. 어쩌다 그 어수룩해 보이지만 뭐 이렇게 당수가 8선이라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이 그냥 이도 좋고 저도 좋고 물 흐르는 대로 가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비대위 자체를 관리형 비대위로 간다는 것이고 뭔가 당을 360도 천지개벽할 만한 혁신형 비대위로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비대위원장 인선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는 갈수록 지금 이철규라는 친윤계의 중추로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당내에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대통령에게 뭔가 바뀌길 바라는 여론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정 관계가 건전하게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8선까지는 안 됐고 이제 어당팔이 당수 있잖아요. 네네. 뭐 가라떼, 공수도 뭐 이런 거. 8단. 그 8단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네네. 어당팔이라고들 부르고 정치권에 어당팔이 몇 명 있어요. 옛날에 이기택 총재도 어당팔이라고 불렸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그것도 나름의 처세술인데 일단 뭐 무난하다는 평가는 있으니까. 근데 그나저나 국민의힘은 안 되는 때니까.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비대위원장입니까? 글쎄요. 이게 뭐 비대위를 세 번째 비대위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상대책위원회보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사실 민주당하고 비교해서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계속 비대위 체제를 이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2007년 대선 때 끝나고 난 다음에 참패하고 그 다음에 거의 한 9년 동안 비대위 체제를 계속 꾸려나갔어요. 그러니까 당을 수습하지 못하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흥미로운 점은 지금 이제 여당이잖아요. 옛날에 야당일 때는 선거 참패한 이후에 비대위 체제를 하면서 당이 이제 새로운 구심력을 만드는 과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당이 비대위 체제를 지금 집권 내내 비대위 체제를 가지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당권을 누가 쥐거나 아니면 당의 중심을 만들지 못하게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당의 중심은 나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벌어진 다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당팔 얘기도 나오지만 황우여 전 대표 임명하면서 돌고 돌아 황우여냐? 이런 얘기 또 나온단 말이에요. 온화하고 무난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지금은 무난하면 안 되는 때란 말이에요. 관령 비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냥 무난하게 가라. 이렇게 하는 신호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요. 황우여 전 대표가 지금 그 이번에 인선하고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CBS 노컷하고 통화한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노마지로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노마지로라는 말은 늙은 말이 길을 잘 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노마지지라고 하죠. 네. 노마지지. 예. 그러니까 자기는 온화하게 이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너무 흔들지 않고 무난하게 가겠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혁신형 비대로 가기도 어렵다. 그리고 지금 당신 100%로 되어 있는 거 뭐 본인의 뜻은 약간 좀 민심을 섞는 쪽에 가깝다 이런 얘기가 좀 해석은 거기다 덧붙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당을 확 바꿔가지고 뭔가 좀 대통령하고 좀 쓴소리도 하면서 좀 견제도 하면서 윤석열 정부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마음인데 대통령한테 국정 다 못 맡기겠다는 게 이번 선거로 드러난 민심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대통령 뜻대로 가는 당으로 지금 자꾸 가고 있는데 지금 뭐 황우여 전 대표를 가지고는 그걸로 갈 수는 없는 카드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난하게 가겠다라는 거는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마무리하면서 또 22대 국회에서도 기존에 비해서 별로 안 변하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김건희 여사 방탄하던 습관 그대로 간다.
그리고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듯한 주종 관계를 딱히 바뀔 이유가 없다.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라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좀 답답하다. 총선에서 국민들은 집권 여당도 바뀌라고 분명히 민심을 뚜렷하게 보여주신 건데 민심을 여전히 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대패한 인사들이 모여서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메시지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쏟아냈다라는 기사가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한 시기에 또 비대위를 맡는다는 집권 여당의 모습이 무난하다? 바뀌지 않는다? 전 이건 정말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끼리의 지지층만 잡고 가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집권 여당이 과연 그렇다면 존재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국회에서 어차피 지금 의석수를 보더라도 야당의 협조를 얻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법안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국정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여당이 정말로 비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비정상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건지 국민들이 참 의심스러워할 만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별이 총총님도요. 한덕수처럼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평가절하하셨는데 글쎄요. 뭐 경륜이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 꼬여 있는 당을 얼마나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스스로 노마 지지를 얘기했다고 하면 노마 지지라는 게 그런 거죠. 늙은 말의 지혜인데 밤이 늦어서 갈 길을 못 찾고 있을 때 그냥 말에서 내려서 말이 가는 대로만 따라가면 길이 나오더라. 그래서 역시 늙은 말의 지혜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그런 말도 있어요. 급격하게 바꾸면 급히 망하고 무난하게 바꾸면 무난하게 망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합의문까지는 기대할 수도 없고 사실 당초에 의제는 좀 설정을 하고 만났어야 되는데 의제도 없이 지금 만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죠. 나한테 다 맡겨. 다 맡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좋아 빠르게 가.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제는 그래도 설정을 해놓고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많이 당했던 이준석 대표도 그 점을 걱정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나의 지렛대가 되어야 될 영수회담에서 지금 의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우선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여러 번 그런 식으로 만나봤지만은 그렇게 만나면은 될 것도 안 됩니다. 제가 울산 회동 때도 그런 식으로 만나봤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만나서 뭐 종이 쪼가리가 무엇은 중요하냐 날 믿고 뭐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만났다가 고생했던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협의나 대화를 할 때는 의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가야 된다. 저 말하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단일화 했을 때 단일화 합의문 같은 거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합의문을 양쪽에서 이렇게 읽고 가는데 그냥 쓱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안철수 후보 참 표정이 볼만했죠. 이 종이 그 장면 혹시 준비했나요?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이거 필요 없으세요? 기억나요. 아이고 참 생생합니다. 그렇죠? 네, 저 진짜 화제가 됐던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저도 오늘 뭐 늘 잠깐 기대했다가 기대를 막 접어버리고 그러지만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어떤 머릿속에 프로토콜을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저런 데 익숙치가 않은 사람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뭘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접근하고 뭔가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를 만나든 뭐 59분 대통령이든 뭐 50분 대통령이든 자기 혼자 얘기하고 그냥 휘리릭 그냥 날려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만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 하더라도 뭔가를 이렇게 합의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뭐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당내 세력이 확고하다던가 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제어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지만 이번 만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 특히 총선에서 승리한 범야권의 사실상 대표 성격으로 이번 회담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회담에서 성과를 못 낸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얼마나 험난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될 것인가, 이거를 대통령실이 유심하게 봐야 되는 거고, 21대 국회 마무리하고 22대 개원까지 이 범야권의 의석을 봤을 때 과연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가는 범여권이 정말 망하는 길을 자초한다라는 것을 뚜렷이 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저는 여당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108석에 담긴 민심을 계속 잃지 못하고 이렇게 대통령 호위무사하거나 주종관계에 계속 집착하다 보면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지고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론도 다시 한번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지율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아니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제가 지지율 2개 오늘 나온 게 있어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 지난주 갤럽 조사 발표 나왔을 때 24%. 대통령 지지율이 뭐 23에서 24 이렇게 뭐 움직였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그 숫자 24 이상 올라가는 연령대가 60대 이상, 60대 이상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봐도 그냥 대구 경북 정도에서, 대구 경북에서도 10%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요. 부정평가가 더 높았어요. 그리고 보수 지지층의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45대 48로 부정평가가 48로 더 높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60대 이상과 그리고 보수 지지층의 절반 정도가 윤 대통령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그런 말씀을 또 다른 데서 또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요.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윤 대통령 긍정평가가 23.8 나왔어요. 부정평가가 74.2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역별 부정평가를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60.2, 긍정평가가 37.7이 나왔어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걸 봐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2가 나왔어요. 리얼미터는 좀 후했는데요. 네, 리얼미터 상대적으로 후하게 네. 숫자가 나왔었는데요. 리얼미터 조사로는 최저지요. 거의 작년 8월 이후로 최저가 지금 나왔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얘기하고 비서실장도 바꾸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 제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지지율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만약에 영수회담 결과가 나왔는데 뭐 그냥 이거 아무것도 없어. 대통령 또 이전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아까 제가 60대 이상 그리고 TK 영남에서 그나마 조금 붙잡아주고 있는데 보수 지지층의 절반이 붙잡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손을 놔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중도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20대부터 50대까지 지지율이 50대가 20% 초반, 갤럽 기준으로 하면 20% 초반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더 나와버리면은 20대부터 50대까지 10% 지지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갤럽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윤 대통령은 아무도 안 지켜준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러면 진짜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국정동력을 끝까지 붙들고 가겠어. 여당을 내 사람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친윤체제로 그대로 가겠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망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는 거를 대통령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볼 때. 갤럽 여론조사가 선거 끝나고 23% 23 지지율이었다가 네. 그 다음 주에 24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뭘 잘했다고 1%가 포인트가 올랐나 했더니 그거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 전주 23으로 나왔을 때가 23.4였더라고요. 그 다음 주가 23.6이에요. 근데 이제 반올림 해가지고 24가 된 거죠. 그러니까 0.2%포인트 차이밖에 안 난 건데 결국은 그냥 그건 거예요. 원래 이 오차 범위 안에 있으니까 0.2%는 완전 무시하는 그런 적이니까 지금 지지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수형님 TV 의제 정하면 그거 외우는데 힘들어서 그래요. 이은주님 떴다방도 국힘당 정도는 아니죠. 무언당이 1년 365일 비대위랍니까? 비상이 맞기는 하지만서도 쩝. 비대위 원장 황우여 비대위원장 얘기한 것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나오누리님도 IMF는 국민들이 아나바다 운동으로 극복해 나갔는데 이것들은 국정 운영을 아나바다로 하고 있네요. 예. 박옥주님, 백운기 씨 옛날에 앵커할 때 좀 점잖게 봤는데 저렇게 조합하란 걸 몰랐네요.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걸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만. 박옥주님께 묻고 싶네요. 어떤 게 편파적이고 어떤 게 좌파적인 겁니까? 지금 박옥주님께서 보고 있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라든지 그러면 이번에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어느 나라 민심이라고 보시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네요. 그렇게 무턱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잘못한 것을 고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보수로서는 더 필요한 때 아닙니까? 박옥주님 이런 글 보내신 거 보면은 보수 쪽이신 것 같은데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요. 정말 국민들이 지금 그럼 박옥주님만 하나만 물어봅시다. 살만하십니까? 지금? 살만하세요? 제가 이런 글을 뭐 소개할 수 있는데 정말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여론조사 볼 때 긍정평가의 수치도 중요한데 이렇게 추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론조사 지금 추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째 하락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총선에서 이미 국민들이 한번 화가 났는데 그 이후에도 대통령실이 변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지지율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부정평가인데요. 부정평가가 지금 66.9% 나온 것도 있고 74.2% 국민들의 10명 중에 6명 혹은 7명이 못한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 못한다를 왜 주시하냐면요. 잘 모르겠어가 아니라 못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부정평가는 계속 올라가고 긍정평가는 떨어지면서 이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여전히 민심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저희가 특정 방송이라서 그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근거로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는 것도 객관적 잣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최상무 특검 얘기했지만요. 그 꽃에서 조사한 걸 보면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의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모양이에요. 이번 조사하면서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25.5%로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그 뒤로 대통령 배우자 명품백 수수 및 주가 조작 의혹이 15.9,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12.4, 양평고속도로 의혹이 5.3, 이태원 참사가 5.1, 영수회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가 11.8 이렇게 나왔는데요. 말 그대로 이채양명주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수회담 의제로 이거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